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필기도합니다입니다. 2017년 사실상 첫 방송인데요. 그동안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진행자 김파록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또 갈등이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똑같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같습니다. 2017년부터 필기도합니다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저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유스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져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의 80%가 이미 그 학업 중단 시점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5% 정도는 학업 중단 이후에 비행이 유지되거나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범죄율도 점차 함께 증가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10명 중에 3명 이상이 학업 중단에 관련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그들의 비행들이 사회에 큰 문제를 주고 있는데, 결국은 학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한몫을 하고 있죠. 본인도 많이 힘든데 거기다가 너는 왜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꿈도 없이 내 아이만, 다른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비난하고 꾸지람하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집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그래서 이런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적응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 해결해 볼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게스트들을 오늘 모시고, 이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온 지 7년째가 된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예, 또박또박 인사를 잘. 우리 예쁜 자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2를 마치고 올해 필리핀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예. 한 분은 7년 이상 필리핀 생활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한 달 되셨네요. 예,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갈등들도 겪고 그랬을 텐데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한번 오늘 속에 있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어딘선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혹시 주위에 학업 중단하고 나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우리 수연 양부터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학업 때문에 힘들어서 비행을 한 아이들을 봤지만 아직 학업 중단까지 한 아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가 봐요. 예, 범생이 친구들이 많은가 보죠. 공부 잘했나 봐요. 네. 자, 우리 상범이 형제는. 네, 저는 여기서 중고등학생 생활을 보냈었는데 여기 제 주변의 한인 중에서도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 비행 청소년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 아이 한 사람도 3번, 4번씩 옮기게 되고, 학습 부적응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필리핀이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화제를 돌려서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입장이 많이 달라서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연자매는 부모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든지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 엄마가 아직 제가 꿈이 확실히 없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주셔요. 그래서 유학을 왔음에도 유학을 괜히 왔나 하는 걱정을 엄마가 또 하고 계신데 엄마 걱정이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걱정을 안 하는데 네.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빨리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네요. 부모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이 반응하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저도 수연 양이랑 비슷하게 저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거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거나 미래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그 강요 아닌 강요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른들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고 해요.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의 어떤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과연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조사해 보았는데 혹시 자 들어보세요. 조사해 본 결과 1, 2, 3위 안에 드는 관심사가 연예인, 또 옷, 그리고 게임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래요. 주로 남학생들은 게임과 연예인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있고 여학생들은 옷, 그 워너비라고 그러죠. 저 연예인처럼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은 게임에 큰 관심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이 다 남자애들은 그렇죠. 게임이 엄청 관심이 높아서 스마트폰을 저희 집에 청소년이 3명 있는데 이렇게 탁 열어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롤게임이라고 그런 거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진짜 죄송한데 이 방송 용어가 아닌지 모르는데 스마트폰 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연자매는 혹시 오늘 아까 조사해 보니까 연예인, 옷 뭐 이런 것들이 여학생들 주로 관심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연예인 관심 없는데 주변 친구들이 워낙 연예인에 관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두 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걔들이 그렇습니다. 참 특별한 친구들을 오늘 게스트로 모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생활 태도 때문에 뭐 갈등 겪는 건 없으세요? 소위 말하면 뭐 방을 뒷말 안 해도 되죠.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상범이 형제는 여기 7년 있었으면 혹시 초등학교 때 왔나요? 네, 초등학교 때 왔어요. 5학년 마치고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 홈스테이를 하고?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 들어가시고 가족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 한국 들어가시고 저만 남아 있게 됐어요. 그럼 그 뒤로 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잔소리. 그 소리를 좀 덜 들으셨겠네요. 함께 있을 때는 근데 장르가 바뀌었을 뿐이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하숙집 아줌마가 홈스테이 아줌마가 잔소리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다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는 분이라 말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수연자매는 뭐 생활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으신지? 머리를 빗으면 항상 엄마가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많이 뭐라 하시고요. 네, 그렇구나. 또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아니요. 그냥 항상 머리 묶으라고 하시고 청소를 안 해서
청소를 안 해서. 네, 항상 아빠가 검사도 하시면서 갈등도 빚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나가지는 않으시죠? 그런 말씀 하시고 가시죠? 예, 그래요. 밖에 나와서 볼 때는 누구도 아무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집에 가서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보이는지. 엄마가 보면 저희 집사람도 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들어봐요. 밖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을 내용을 정말 죄송한데 너무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시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화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성품이 부처님 같으시고 목사가 부처님 같다고 해서 미안해요. 혹시 엄마한테 어떤 반응을, 격한 반응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빠처럼 그렇게 착하진 않아서 그냥 많이 싸우기도 싸우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주먹도 가고 그래요? 그냥 네, 말로 이렇게 엄마는 뭐 엄마 뭐 하지 왜 나한테만 그러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죠. 예, 그래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녀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모범이 됐어도 그래요. 혹시 시험 같은 거 잘 받아왔는데도 비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잘 받아오면 네. 좋은데 못 받아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잘 받아왔는데도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참 좋은 분이네요. 상범이 형제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잘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잔소리를 들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점수를 잘 받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른 애들이 공부를 못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억울해서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이웃집에 친구 이름 걔는 몇 점 맞았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도 나하고 같은 점수를 맞았거든요. 뭐 하여튼 너희들 둘이만 운이 좋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셔서 참 마음이 서운했던 어렸지만 그때 지금은 제가 반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조금 오늘 제가 게스트들을 잘못 모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저보다 더 착한 분들이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제가 보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고민함지간한 얘기 하나를 제가 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인 우리 애가 갑자기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둔 부모님의 고민이고 갈등이네요. 그동안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도 상위권에 들었는데 친구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학교 적응이 힘들다고 하더니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망칠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아이의 자퇴 결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계신데 이 친구, 이 엄마의 갈등, 고민 어떻게 생각되세요? 수연자매. 어머니가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학생이 그 정도까지 결정을 내렸다는 건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작은 다툼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겪었다면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혹시 그런 지금 오실 때 혹시 자퇴하고 오셨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꿈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자퇴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이 부모님은 지금 자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상범 형제는 이 친구, 이 어머니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수현 양이 말한 대로 그 친구 나름 엄청 고민하고 괴로워서 내린 결정일 테니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고 도와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학생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네.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거의 이기는 걸 봤어요. 이겼다 졌다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더 부모님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셔서 결국은 화는 내세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뭐 이런 표현으로 화는 내시지만 그래도 결국은 학생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격려하시는 입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학생들이 좀 심하게 반응하다가 학습 리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요. 이런 그 부모님들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혹시 공부하다가 그런 공부하기 싫은 경험 있으세요? 많죠. 어떤 경우 제일 그랬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공부하라고 하는 게 좀 심하신 편인데 제 친구나 다른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은 좀 프리하게 좀 그렇게 대우받았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수연자매는 어떨 때 학교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지금 그만두셨지만 그 전에. 저는 되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한 케이스인데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 보면서 저 애들은 도대체 무슨 꿈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나는 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저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자퇴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네요, 사실. 학교 좀 안 다니고 싶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나간 친구들도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교에 공부하는 시간인데 3분의 1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냥 졸리는 게 아니고 책상에 쫙 엎어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교실도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나요? 어떤 애들 그냥 자요? 중학교 때 그렇군요. 제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런 그 학습 부적응, 학교 부적응 때문에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다음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모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더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정말 우리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자녀가 학습 부적응이나 또 꿈에 대한 문제나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어서 서로 가슴만 뜨겁게 분노만 나누고 있고 또 소리만 지르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 있거든. 주여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다시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상황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큰 마음을 주시고 학생에게도 새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 용기를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학업 부작용 때문에 부적응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비행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거든. 주여 찾아가셔서 귓속말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시작하자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저들에게 친히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또 장막 칠 곳을 정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새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